자, 어디로 오시냐면요. 일부 무효 한번 보세요. 일부 무효는 여러분요, 뭐 책을 그냥 봐도 되겠죠? 자, 일부 무효를 보시면, 기본 소형 50페이지. 50페이지 보세요.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일부 무효는 137조를 보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중요하죠?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하죠. 자, 2번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률의 내용이 줄고요. 불가분인 경우, 불가분 줄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다음에 줄고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딱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언제 생기냐? 불가분일 때 아니고 언제 있대요? 가능할 때, 가분일 때. 즉, 두 번 바로 옆에 주고요.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밑에 일부만 무효로 될 때도 있다. 그래서 분할이 가능하다. 거기다 뭐라 쓰냐? 가분적이라고 쓰세요. 가분적. 가분적일 때는 일부만 무효가 될 때도 있다. 자, 2번은요. 민법 137조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으로서 법령이 일부가 줄고요.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딱 거기만요.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우리가 강행법규 위반이죠. 그러면 먼저 뭐냐? 먼저 그 법조문으로 봐.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개별 법령이 줄 것이고 개별 법령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바로 옆에 137조가 적용될 것.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 써. 옆줄 긋고 뭐라 쓰면 약관법 16조. 16조는 뭐냐?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약관법 16조에요. 일부 무효는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고 돼 있어. 약관법 16조에는요. 그러니까 이 약관법이 뭐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약관법이 바로 강행법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행법규는 뭐라고 돼 있냐?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일부가 무효는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럼 그 법대로 가고 그 법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럼 민법 137조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럼 민법 137조는 뭐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환매 기간이죠. 환매. 이런 환매는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이죠. 그런데 5년, 3년을 초과하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 5년, 3년으로 단축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환매 기간 제한의 초과 거기 줄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부 무효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라고 쓰냐? 거기다가요. 전세권 전속기간 10년을 써봐. 전세권 전속기간 10년이죠. 10년을 넘으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 10년으로 단축이 돼. 알겠죠? 10년으로. 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5번이 별 안 하고 5번. 우리가요,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죠.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어. 그러면 전부를 취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뭘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을 뭐란다? 일부 취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무효가 있듯이 일부 무효와 동일하게 일부 취소도 허용하고 있다. 그 정도 말하면 돼. 우리 시험에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어. 알겠죠? 일부 취소. 그래서 일부로 특정될 수 있으면 줄과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예외를 보면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거기 가로묶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것을 뭐란다? 가정적 의사 이퀄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해. 보충적 해석. 이것을 보충적 해석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내면 중요한 말이 뭐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봐. 우리가 이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137조가 지금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이 137조하고 138조는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 행정고시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서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냐? 5표시 무효 원칙 하나 나오고 그건 자연적에서 관계되죠. 5표시 무효 원칙.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명행위도 뭐죠? 자연적에서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일부 무효.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다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무효행위 추인이었어. 알겠죠?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이 137조와 138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봐봐. 무효행위 전환이죠. 자, 138조를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거기 줄고 봐 두 번째 줄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여기까지를 가정적 의사라고 해.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137조하고 138조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 138조는 무효 동그라미 무효 가로 묶어 무효에다가 뭐라 쓰냐 거기다가 친생자 신고 무효인 법률행위 할 때 친생자 신고 다른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입양 신고 입양.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문제 나오는 거 법조문 중에서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친생자 신고고 다른 법률행위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입양 신고를 이제 바꿔서 읽으면 돼. 자, 지금 됐죠? 자,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요 자기가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그 친생자 신고를 무슨 신고로 본다? 입양 신고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지금? 자, 친생자 신고가 무효이죠? 그러면 그 무효인 것을 뭐로 본다? 입양 신고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친생자라고 그랬죠?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이 뭐라고 그랬죠? 입양이라고 그랬죠? 입양 신고하는 것을 우욕할수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령이 뭐다? 입양 신고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인의 아이죠? 타인의 아이를 데려왔으면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입양 신고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친생자 신고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 신고를 무효니까 처음부터 이 친생자 신고를 무슨 신고를 보자? 입양 신고를 보자.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를 무슨 신고를 한다? 인지 신고를 하죠.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가요 적출자 혼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적출자 신고 혼생자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인지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번 봐봐.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을 뭐라 한다? 그것을 여러분요 연착 승낙을 써 불요식행위예요. 연착된 승낙과 변경가한 승낙이죠. 승낙은 불요식행위요. 이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을 불요시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불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형식의 이별이여 무효인 어음발행행위죠. 어음발행행위 줄 것이고 요식행위까지. 어음발행행위는 뭐죠? 어음은 요식이죠. 요식은 뭐가 요식이죠? 특별 성립 요건이요. 특별 성립 요건을 요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식행위를 준소비대차면 차용증이죠. 차용증은 뭐죠? 달력 뒤에다 쓰는 거죠. 불요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음이 무효이면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데 차용증이 무효라고 해서 어음으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한다 반대로. 그래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불요식을 요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불요식이. 그러니까 불요식이 요식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암기하기 애매하잖아요. 차용증이 어음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차용증이 어음이 될 수 있어요? 어음은 차용증이 될 수 있어. 어음은. 차용증은 어음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방식이 흠결이 있는 비밀증서 유언이죠. 유언 동그라미. 여러분 유언은 뭐라고 그래? 유언은 뭐라고 그래? 단독행위죠. 무슨 단독행위? 상대방.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 기억 안 나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명이를 뭐라고 얘기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유언은 가족법이죠. 가족법상의 법령행위는 다 무슨 행위다? 요식이다. 요식. 그러니까 여기요 비밀 유언은 단독행위면서 요식이에요. 비밀증서 유언은 써봐. 거기다가 뭐죠? 증인 2인 필요. 증인이 2명이 필요해요. 비밀증서 유언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밀증서 유언이 잘못됐어요. 증인이 서면 안 되는 사람이 증인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유언은 무효죠.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한테 다시 증언하고 하라고 할 수 없잖아. 유언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다. 자필증서. 자필증서는 증인 불필요. 자필증서는 증인이 필요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 무슨 말이다? 요식이 요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요? 단독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죠? 혼인 외의 출생자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인지 신고를 해야죠.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을 신고하죠. 그럼 뭐로서 있다? 인지. 입양 신고에 가름하여 적출자 신고를 했죠. 그런 경우도 출생 신고는 무효이지만 무슨 신고? 입양으로. 왜냐하면 지금 4번하고 5번은 지금 다 뭐예요? 3번, 4번, 5번 다 가족법이죠. 가족법상의 법령이 다 무슨 행위예요?
요식이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죠. 알겠죠? 그 다음에 6번은요.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국가고시에 다 나왔고 우리 시험도 이미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6번이다. 자, 무효행위 추인이죠? 139조 무효 동그라미 무효. 여기서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해. 확정적 무효가 돼야 돼.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너무너무 중요해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고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 효력이 생기지 않죠? 무효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안 되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절대로 유효가 되잖아.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그래서 무효인 것은 아무리 추인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면 맞는 걸로 착각을 해. 무효는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무효인 법령행위 추인하죠? 그럼 뭐가 된다? 봐봐.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추인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라 말을 집어넣어. 새로운 법령행위 말이 나오면은 그건 맞는 말인데 봐봐.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유효인 법령행위가 된다. OX. 유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유효인 법령행위로 된다. OX. 절대로 안 된다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무효가 절대로 유효가 안 된다니까.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령행위로 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새로운 계약. 법령행위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그래.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이 말이 돼야지. 무효인 법령행위를 추인하면 유효인 법령행위가 된다. 난리가 나는 거라고. 알겠죠? 그것은요 뭐 없는 머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무효인 법령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런데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령행위. 알겠죠? 자, 추인의 인정 여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이 기억 부동산 실명법이죠? 위반으로 무효인 명의 신탁 등기는 조세포탈, 강제표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줄고 조세포탈, 강제표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 후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 혼인하면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동그라미. 그럼 여기 뭐냐? 부동산 실명법상 위반으로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 줄고 봐. 첫 번째 끝에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 그것은 사실혼 부부.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혼 부부는요, 이번에 판례가 나왔단 말이죠.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있었어요. 20년간. 그래서 자기도요, 2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상속권 인정해달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금 있죠, 연금을 받게 해달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이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 있죠, 그 가족. 상대방 사망한 자의 가족들이 인정해주면 사실혼 배우자는요, 그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면 30%가 40%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군인연금법에서는 또 인정을 하나 봐요. 군인연금법. 사실혼 배우자도. 알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뭐냐면 여기 무효인 명의상약정이라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상약정은 무효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혼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상 배우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돼.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2번 가장매매가 뭐죠? 허위표시죠?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죠? 그래서 가장매매 줄거봐 2월 1일 추인하면 3월 1일 알죠? 그때부터 새로운 매매계약 뭐라고? 새로운 법령이죠? 계약이 법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3월 1일부터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고. 디귿 시험에 잘 나오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이죠? 언제부터? 그때부터란 말이죠.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소급하여. 그래서 틀린 걸로 돼 있어. 그때부터 유효. 맨 끝에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니을 강행법규. 그 다음에 공소양수 위반은 103조죠. 103조 위반은 공소양수라고 그래. 103조. 불공정한 104조.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옆줄 긋고 추인할 수 있는 거 3가지. 107조. 그 다음에 점 찍고 108조. 점 찍고 의사무능력자는 추인 가능. 의사무능력자는 추인 가능해요. 의사무능력자. 알죠?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의사무능력자 뭐죠? 술이 만취해서 계약을 했어.
술 깨고 난 다음에 뭘 한다?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내가 용인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요, 한 번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학생 하나가 이 사람이 집을 판다고 집을 내놨는데 일용직이니까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집 좋다고 하면은 어디죠? 지방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3일 있다 온다 해서 왔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계약하고 딱 돌겠더래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가서 집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갔는데 그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연락이 안 되는, 가보니까 술이 차고 집에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술 차고서 그냥 깨워가지고 빨리 도장 찍으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막 지장 찍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와가지고 이 계약금 들어갔으니까 보라겠다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무슨 계약금이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부동산을 공부하기 전에 실장으로 있었을 때 얘기한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여가지고 계약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언제 계약을 했냐고, 이렇게 왜 술 취해가지고 했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어제 계약하지 않았냐, 지장을 보여줬더니 아 그랬냐고. 그럼 얼마냐고. 얼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됐다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그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어젯밤에 계약한 것이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요? 알았다고. 왜냐면 이 사람도 집 팔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계약했다고 하면서 뭐죠? 의사무능력자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웃은 경향이 있고. 그런데 이게 바로 뭐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같은 거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안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뭐죠? 공부를 안 해본 상태에서 전혀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도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이 가능해. 추인이. 그런데 여러분 봐봐. 의사무능력자 법령이 강행법규 위반되거든요. 그래 강행법규 위반되면 원래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판례가 의사무능력자가 문제가 됐을 때 추인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법령인을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줄곧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으나, 이 말이 중요해요. 원칙이죠. 그런데요,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행위 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거기 줄곧 당사자 사이란 말이 중요하죠. 당사자 사이가 누구죠? 당사자 사이가 무슨 말이에요?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당사자가 특정인과 특정인, 옆줄 긋고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한다? 계약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계약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그래서 거기다가 채권적 소급은 인정, 이렇게. 채권적 소급. 여러분요, 우리가 모든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죠. 그런데 당사자 간에는 유효가 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당사자 간 그럼 뭐가 돼요? 채권 아니에요. 채권. 당사자 간에 무조건 유효가 돼요. 그건 채권이니까. 그냥 중요하지 않는데 다른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다면요. 무효행위 추인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고로 나온 적이 있긴 있어. 그런데 사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채권적 당사자 간에는 그것은 임의규정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합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이름 지금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되는 것을 두 사람 사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토지가 오래가는 소급표가 없다. 무조건 맞는 거예요. 원칙이니까. 원칙이란 말이 없다고 해서 틀려. 그건 아니죠. 원칙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 간에서는 소급할 수 있다. 옆에다 써. 비교해가지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행위. 항상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 항상 비교가 돼.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시 가로 여고 닫고 대리 행위 시, 계약 시를 다른 말로 뭐란다?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돼. 계약 시 또는요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효가 돼. 그러니까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뭘 한다?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비교를 해야 돼. 됐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